미명이라는 어휘를 검토합니다. 윗문장에서의 미명과 아랫문장에서의 미명은 한자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아름다울 미자 이름 명자를 쓰는 미명은 그럴듯한 명분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일미 밝을 명자를 쓰는 미명은 새벽을 뜻합니다. 새벽 어둑어둑한 틈을 이용해서 군사 반란이 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일이나 사물이 획기적으로 바뀐 상태를 보고 면모를 일신하다라고 합니다. 면모의 한자는 남면 모양 모자입니다. 얼굴 모습을 면모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형태, 됨됨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연 설명이라고 하면 대개 추가로 하는 설명 또는 덧붙이는 설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부연에 부자를 덧붙인다는 뜻을 가진 붙을 부자로 오해한다면 실수입니다. 부연의 한자는 펼부 넓을 연자입니다. 설명을 넓게 편다는 뜻이죠. 즉 보충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부연 설명입니다. 낙락장송은 예시조에 자주 나오는 한자어휘입니다. 그런데 낙락장송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소나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정확한 뜻을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큰 소나무의 가지가 옆으로 퍼져서 축축 늘어진 것을 낙락장송이라고 합니다. 가지가 위로만 뻗은 소나무는 낙락장송이 아닙니다. 낙락장송의 한자를 알아봅니다. 떨어질 낙자를 2번 씁니다. 그리고 길장 소나무 송입니다. 고륙 상쟁하면 의뢰이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고륙상쟁이란 사자성어가 함께합니다. 고륙이란 형제자매 간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역시 고륙간입니다. 고륙상쟁의 한자는 뼈골, 고기육, 서로상 다툴 쟁자입니다. 뼈와 살이 서로 다툰다고 합니다. 한부모 밑에서 낳은 자식들이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꼴육상쟁과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동족상잔입니다. 상잔이란 서로 해치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잔의 한자는 서로 상자 잔인할 잔자입니다. 잔인할 잔자에는 해치다 죽이다, 멸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용종과 천공은 전문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전문 용어를 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에 혼을 새겨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종의 한자는 무성할 용 종기 종자입니다. 내장의 표피는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종은 이 점막에 발생한 작은 혹을 지칭합니다. 단순한 물혹일 수도 있고 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천공의 한자는 뚫을 천 구멍 공자입니다. 위장은 물론 내장에 발생한 구멍을 천공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축 현장이나 공장에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천공이라고도 합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다라고 할 때의 혼신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로서 혼신의 혼자를 영혼을 의미하는 넛 혼자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우리말은 한자의 혼을 모르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어휘가 참 많습니다. 혼신의 한자는 흐릴 혼자 몸신자를 씁니다. 흐릴 혼자는 전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신은 몸 전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혼신을 다하다라고 하면 몸 전체를 다하여 힘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연일체. 혼연일체라는 사자성어도 영혼의 혼자와는 무관합니다. 여기서의 혼도 전부라는 뜻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몰입하는 상태가 혼연일체입니다. 혼연일체의 한자는 흐릴혼 그럴연 한일 몸체자입니다. 차제. 차제의 한자는 2차자 이음새 제자입니다. 이번 기회에 또는 기회가 온 김에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차제는 마침 적당한 시기가 왔으니 이번에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가 발생합니다. 차제의 차자를 다음이라는 뜻을 가진 버금 차자로 생각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구나 하고 오해하여 받아들입니다. 한글 전용이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 국어가 뜻글자인 한자에 기반하기 때문에 종종 혼선이 발생합니다. 알현. 아련을 국어사전에서는 지체가 높고 귀한 분을 찾아가 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왕이나 왕의 직계 가족을 만날 때만 아련을 씁니다. 과거에는 일반 인중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도 썼지만 지금은 왕족에게만 쓰는 걸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가령 최고 높은 지위를 가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아련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련의 한자를 검토합니다.
배올 알 배올 현자입니다. 배올 현자는 볼견자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명이라는 말이 뉴스 기사에 가끔 보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천명입니다. 천명의 한자는 밝힐 천밝을 명자입니다. 밝게 밝히는 것이 천명입니다. 세뇌라는 한자어는 중화민국 초기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중국인의 머리에서 봉건주의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의미입니다. 이후 모택동의 공산당이 선전 선동 용어로서 세뇌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사이비 종교에서 광신도를 만들기 위한 세뇌가 극성입니다. 세뇌의 한자를 보면 씻을 세자의 뇌자입니다. 뇌를 씻어버린다는 섬뜩한 의미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세뇌를 번역한 영어 단어가 생겼습니다. 브레인 와싱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영어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기 마련인데 세뇌만은 예외입니다.